자, 이번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서 조작 기소 국정조사 청문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죠. 어제 있었던 상황들 좀 정리해 볼 텐데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관련 여러 발언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는 한 번 더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요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짧게 좀 준비를 했는데 요거부터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분들 혹시 궁금해하시는 거 있으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의 자료만 취사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님.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거짓말 하시면 그렇게 좋으십니까? 제가 선서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저 안에서 다 밝혀드릴게요. 위증으로 겁박하는 것 아니면 제가 진술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 무슨 법에 있는 소명도 못하게 합니까? 검사님, 예. 교도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돼야 된 교도관에 대해서 술을 먹은 것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없습니다. 예, 없는 걸 가지고 그리고 자, 지금 보신 장면은요,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서영교 위원장으로부터 퇴장 조치를 당했어요. 퇴장이 된 박상용 검사에게 이 한겨레 TV 취재진을 비롯하여 다양한 취재진들과 카메라가 몰렸고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박상용 검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는 곧 전 검사의 정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런 태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위증으로 나를 겁박한다 그러면 그 얘기를 고스란히 돌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선서를 하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선서를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자기가 정말로 진실을 얘기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저는 선서를 안 하는 저 태도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 예. 선서를 안 한다라는 게 그냥 일반인들이 느껴지기에는 일부 거짓말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처벌 안 받겠다. 이거 거짓말하는 걸 각오하는 거잖아요. 국조법상의 위증죄가 일반 위증죄보다 형벌이 더 세요.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은 법조인이니까 예를 들어 저런 어떤 현상이 벌어진 이후에 박상용이라는 사람이 입건이 됐다고 칩시다. 네네. 당신 사실관계 얘기하는 거면 그때 선서하고 제대로 그냥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궁지에 좀 몰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좀 전에 우리 김 장관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정치인 같이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막 대받아치고 한동훈하고 윤석열 섞어놓은 그런 모양새예요. 예. 그래서 막 그냥 정치적인 발언만 하고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선서하고 가서 차라리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돼요. 자신 없으면. 애매하면 애매하다 그러면 되고. 그게 이제 법적인 어떤 접근이죠. 차라리 그렇게 예. 하죠. 선서를 하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몰입니다 이상민 이런 방법 썼잖아요. 이상민이 그랬잖아요. 예. 그런 방법을 쓰면 돼요. 예. 근데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이상민도 사실은 법정에서는 거부하고 있죠. 네. 증언 선서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은 법조인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안타깝고 정치를 하려고 이제 하는구나. 아니 근데 일각에서는 그 얘기도 해요. 이제는 더 이상 박상용에 신경 쓸 필요 없다. 네네. 그 윗선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어제 추가로 공개된 녹취가 또 있었는데 뭐냐면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의 이 녹취인데요.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여간 방조 그 부분 정말 약속 지켜주시고라고 하니까 박상용 검사가 당연히 지키죠라는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방조범으로 형을 낮추고 석방해주겠다는 제안, 이 취지의 이야기로 들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런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다라는 증언도 했거든요. 이제 진술 회유와 협박이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가장 이를테면은 현장에서 최일선에 섰던 게 바로 실무자 박상용 검사였던 건데요. 원하는 진술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그렇죠. 예, 그거를 20번 이상 요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시달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인신구속된 상태에 이거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가운데 검찰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또 서민석 변호사 통해서 저렇게 회유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너 이를테면
뭡니까 그 공익 제보자 신분 또는 뭐 보석으로 보석이라든지 나갈 뭐 수 있게 등등, 해주겠어. 뭐 그다음에 지인들에 대해서 추가 수사 안에 영장 없도록 하겠어. 뭐 이런 등등의 이런 거래성 얘기들이 있으니까 상당히 흔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다 떠나서 현직 검사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예. 공직자가 공적으로 국정조사에 출석 요구 받은 사람이 저렇게 두 차례나 연거푸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보고 다른 공직자들이나 또는 저 공직에 있기를 희망하는 젊은 청소년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볼 때 뭘 보고 배울까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 검사란 저런 건가? 네, 그렇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 예. 차라리 얼른 뭐 정치를 차라리 해버리든가 뭐 바깥에 복도에서 보인 태도는 국민의힘 당원인가 의심될 정도예요. 징계 사유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무원의 어떤 품위 유지 의무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문제가 되고요. 그 국민의힘에서 소위 말하는 그 청문회라는 이름 붙인 가짜 청문회에 나가서 간담회? 간담회를 청문회라고 자기들이 이름 그러니까요. 붙이는 바람에 국민들이 보기엔 진짜 국회에서 일어난 그러니까요. 청문회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저런 것들이 사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고 전부 다 하나하나 징계 사유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 징계 사유가 쌓인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징계가 제대로 되는 꼴을 못 봤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왜 검사만 징계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 탄핵 말고는 길이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탄핵조차도 그러니까 헌재에서 판단을 하려면 무슨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수사를 자기들이 하니까 자기들이 한 자료가 헌재로 안 넘어가고 그럼 헌재 입장에서는 자료 없어서 그냥 기각. 그래서 다 빠져나간 거죠. 이게 다 반복적으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런 게 있으니까 저렇게 박상용 검사가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네, 뒷배가 있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그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아니 저희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절대 저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안 검사니까. 하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김성태, 방용철 이 수사 과정의 그 확인서는 2023년 5월 17일자로 보면 이 두 사람 김성태, 방용철은 사인이 된 서명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이화영 증인의 면담 보고서에는 서명이 없다. 이 명백한 조사 지침 의무 위반 아니냐? 그랬더니 네 그렇다라는 답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연어 술 파티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고 이 이후에 진술조서라는 것이 만들어졌을 텐데 이런 것도 허위로 작성됐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을 어긴 거죠. 이거는 뭐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같은 게 가능해요. 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구체적 내용들을 예. 이 말이 맞다면 뭐 허위 사문서 작성은 없어요. 진단서 빼고는. 예. 내가 내 것만 작성 내 마음대로 적는 음, 거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적으면 안 되는 그렇죠. 것처럼 공문서는 허위로 작성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예. 사람을 지금 뺐거나 바꿨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드러난다면 또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수회 아니면 수십 회 걸쳐서 일어난 맞죠. 것처럼 보인다면 심각한 상황. 이제 만약에 피해 나갔다면 이제는 이 범법적인 형법에 위반되는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거죠. 좀 전에 건 징계 정도라면 이제 하나하나가 이거는 위법 사항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처벌받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어제 그 앞서 그 박상민 검사의 윗선들 얘기했었는데 현장에 나와서 김영남 전 수원지검의 부장검사, 지금은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정현 현 수원고검장 등이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선서를 했어요. 근데 뭐 다양한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영상. 근데 저는 뭘 봤냐면요. 선서를 한 이 김영남 전 부장,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사였다는 주장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들은 게 다가 아니라서 막 맥락이 뭐 어쩌고 다른 얘기 막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영기 의원이나 등등이 이거 뭐 제대로 된 거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 지금 들은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등등 짧게 부분 뜯어서 하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 수사 멀쩡했다 괜찮았다 정상이다 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서를 했으니까 거짓말을 네, 거짓말을 못 못 하고. 하겠구나. 예. 박상용이는 그 선서 안 하고 그걸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어낸 사건이거나 기획된 사건이거나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거를 그 지검장이었네 부장검사였네. 부장검사. 예, 김영남. 예. 제가 여기서 그대로 얘기했어요. 박상용이 있으면 그의 부장, 차장, 지검장, 뭐 검찰총장, 그렇죠. 대통령 요 줄대로 지금 됐을 거고 다 피할 수 없는 길에 빠진 거예요. 특히 부장 정도가 제일 애매해요.
부장이 결정권자도 아닌데 중간 위에 관리니까. 중간에서 아. 지검장 시키고 검찰청 시키는데 아니 민정수석도 있겠죠 음. 만약에 대통령실이라면 법무부 장관도 있을 수 예. 있고. 예.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되나 이게 갑자기 김정은한테 뇌물이 말이 되나 야, 말이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한 거거든요. 근데 밑에 예. 쫄병 검사 주 행동대장 행동대원인 박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이니까 이런 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이건태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김영남 부장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뭐냐면 이제 연어회 술 파티 몰랐다라고 하는데 예.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름으로 기소 여부 사인을 서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공익 제보자로 처리를 할지 아니면 추가 기소를 할지 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은 뭐 이를테면 보석으로 내보낼지 이거를 박상용이 혼자 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건 최소한의 결재가 있어야 될 테니까. 그쵸. 검사장의 결심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그 중간 단위에 이를테면 실무 총책 같은 사람이 김영남 부장인데 저는 중간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라는 주장은 있을 그러니까 수가 어제 그 없는 문장이 일이라는 너무 웃긴 거예요. 수사 보고는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뭐 나쁜 짓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그건 제가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의 이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건데 다 이제 슬라이스 해가지고 아주 그 뭐라 해야 되나 법 기술자들이 잘 쓰는 방법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비겁하고 졸렬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박상용의 배우가 누구냐라고 다들 의심을 했었는데 그 증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예. 한 거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박상용 검사도 피의자 신분이고요. 예. 그리고 내일 출석 예정인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출국금지도 출국 있죠. 금지가 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는 윗선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이건태 의원 얘기로는 이거 국정조사로 안 되겠다. 특검 간다. 그렇습니다. 특검은 너무나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렇게 하면 박상용도 그때부터는 분다. 태도가 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이 사람들 간에 이게 조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가 발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 혼자 죽을 수 없잖아요. 박상용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아무개가 결심하고 시켜서 나는 수행했을 뿐이다. 부하 수행에 불과하다. 예. 이런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치권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 조서는 저희는 일주일 이상 지금 기다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조서는 받는 상황, 다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어느 정도. 하여간 방조 그 부분 정말 약속 지켜주시고 당연히 지키죠. 예.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약간 태도가 바뀌면 네. 김성태나 방영철도 지금 태도가 좀 바뀌지 않겠어요? 바뀔 수 있죠. 예.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그 종합을 해보면 이거는 플리바게닝이라는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임에 너무나 명징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김영남 네. 부장한테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요. 자, 그 박상용이 이재명 당대표를 주범으로 그리고 이제 이화영을 종범으로 하는 진술을 하면 보석으로 석방해주고 예. 구속 만기가 됐을 때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그렇죠. 또 지인에 대한 영장을 하지 않고 예. 또 우리 이해찬 대표 측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 예. 이런 결정을 하려면 예. 부장이나 차장, 그렇지 검사장까지 예. 결심을 받아야 된다. 예. 이 부분 보고를 못 받았냐? 보고를 못 받았대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저도 검사 때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결국 부장이나 차장이나 검사장이 최종 사인을 해줘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네. 저 문제는.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예컨대 이화영을 보석으로 풀겠다. 예. 검사 권한이 없어요. 예. 최종적으로 검사장까지 예. 오케이를 해야만이 풀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걸 약속을 하려면 네. 사전에 물어봐서 내락을 받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것은 이제 박상용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예. 일종의 꼬리자르기죠. 예. 근데 박상용 검사가 이제 수사 상황에 대해서 수사를 예. 받게 되고 만약에 구속까지 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된다면 예. 박상용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혼자 안 죽죠. 그렇죠. 예. 자기 책임을 덜기 위해서라도 네. 나 다 내락 받고 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시켜서 않겠어요? 한 거다 네.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지금은 겉보기에는 단일 대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내부에서는 많은 갈등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 이거 특검이 들어오면 예. 나는 국조에서는 어디까지 발언을 하고 음흠. 그래서 어느 일정 부분은 박상용과 협조를 하는데 일정 네. 부분은 또 내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을 각자가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종의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이제 발동되는 시기가 왔다. 예. 이렇게 되면은 국조 끝나면 바로 특검 시계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체 없이. 특검을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네. 빨리 준비를 해야죠. 지금 민주당 안에서 특검을 하자고 의견이 모아져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가지 거기까지는 않을 아니고, 거예요. 예. 이제 국조를 하다 보니까 예. 이건 필요성이. 특검을 할 수밖에 없겠네 하는 생각들을 우리 의원들이 예.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소 취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수사를 자행해 왔다면 이 잘못된 그 기소 관행에 대해서 바로잡는 노력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이런 게 지금 필요한 정치 영역에서 요구되는 바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검찰 개혁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음. 하나는 제도 개혁, 네. 하나는 이미 벌어진 정치 검찰들의 해악을 예. 청소하는 일. 이게 지금 그 일이에요.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박상윤 검사의 녹취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뭐 전체를 듣지는 못했고요. 예. 언론에서 문제된 부분은 들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사 이렇게 해도 되나요? 근데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말이라는 게 예.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네. 한번 그거에 대해서 박상현 검사한테 한번 해명할 기회를 좀 주는 게 좀 맞지 않나요? 네. 본인이 근데 선서 거부하고 나갔는데 저희가 뭘 어떻게 해명을 그러니까 기회를 뭐, 줍니까?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전- 하나만 예, 물어볼게요. 예, 예. 이게 자백을 하면 보석 공직제보자 지정 처우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사가 변호인한테 읍소하면서 할 수 있는 발언인가에 대한 우리 증인의 견해를 묻습니다. 뭐 그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좀 이해하는 바는 있는데요.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변호인 측에서 그 선처를 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대화 그러면 과정이 있었던 박성현 검사는 설득해 내겠다라고 하면서 윗선 언급을 하세요. 박성현 검사 윗선이 우리 부장검사였었던 증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뭐 수사 늦추자 하지 말자 이런 제안을 박성현 검사한테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 수사를 중단해 놓고 있으니까 검사들은 불만이 넘치고 샌드위치가 돼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전혀 그런 내용을 요청받은 바 없습니까? 그런 요청 받은 바 박성현 검사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건지 묻는 거예요. 아니, 그건 제가 답변할 부분이 예, 아니다. 답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박성현 검사는 수사팀의 일원이었고 평검사가 증거를 조작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모든 수사를 일거수일투족 매일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다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께는 하나도 보고하지 않은 겁니까? 수사 진행 상황은 매일매일 보고가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예. 저희가 녹취록 하나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6월 19일 녹취록인데요.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못하게 하고 있고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다음 날 문모 씨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 재정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장모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이해찬 씨에 대한 추가 수사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해요. 재정은 안 하고 하는 지시 이런 것도 내려오고 있는데 박상현 검사가 못하게 한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내용은 뭐 제가 아는 바는 없고요. 그건 한번 좀 박상현 검사한테 직접 좀 뭐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현 검사가 왜 이런 말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대화에는 뭐 관여한 바는 없기 때문에 네. 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변호사한테 이런 말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내용 모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변호인 측에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영 증인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법무부 실태조사에 조재현 변호사가 검찰에 협조적으로 하면 본인이 검찰 고위층하고 이야기됐으니까 수사받고 있는 사건의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재현 변호사는 직접 이렇게 선임한 변호사가 아니신 거죠? 아닙니다. 혹시 그러면 증인 네, 조재현 변호사 아십니까? 아니, 알지 못합니다. 조재현 변호사 모르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재현 변호사가 누구랑 얘기했다라고 들으신 게 있습니까? 특정한 내성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검찰 최고 검찰 고위층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전부 다 문제예요. 윗선을 설득하겠다라고 박상영 증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윗선은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한번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박상현 검사가 한번 해명할 기회를 그래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화영 증인 그러면 혹시 방조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방조요? 예. 아, 예, 그렇습니다. 그 박상용 검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얘기입니다. 이 지금 서민석 변호사님 녹취에 나왔던 것이 주범 종범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를 방조범으로 해서 바로 형을 낮추고 바로 석방해주겠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박상현 검사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당연히 박상현 검사가 뭐 수도 없이 얘기했었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님은 훨씬 뒤에 그런 내용들을 저로부터 알게 되었었습니다. 예. 그럼 박상현 검사가 그러면 증인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상현 검사는 언론에 나가가지고 계속 서민석 변호사가 방조에 대한 의유를 해달라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그런 제안을 한다면 검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냥 이건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방조범 우유를 하거나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건 어려운. 근데 검사가 그거 약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자, 맥북차 하나만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길어가지고요. 또 일부만이라고 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수사기관에 다 제출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안 들려드렸던 부분인데요. 하나 듣고 가보겠습니다. 25일 날 내일 꼭 만나주세요 하는 그 녹취예요. 중간 부분입니다. 들려주세요. 결정하라는 얘기시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한번 만나는 주시라. 어차피 내일 저기 부장님 오시든 안 오시든 저는 조선 봤습니다. 조선 봤는데 그 내용이 뭐 좀 뭐 불충분할 수도 있겠죠. 뭐 아주 크리티컬하게 내일 되면 내일 다 끝나는 겁니다.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 조선은 저희는 일주일 이상 지금 기다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조선은 받는 상황,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어느 정도. 하여간 방조 그 부분 정말 약속 지켜주시고. 당연히 지키죠. 예.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뭐 우리가 약간 태도가 바뀌면 네. 김성태나 방영철도 지금 태도가 좀 바뀌지 않겠어요? 바뀔 수 있죠. 예.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키죠. 이런 얘기 검사가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뭐 하여튼 뭐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저 말만 놓고 봐서는 뭐 그거는 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6번 양보해서 예. 변호사가 먼저 제안해도 검사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저 부분은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말도 안 생각을 되죠? 합니다. 예. 근데 박상현 검사는 지금 윗선에 다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했고 윗선에다가 설득을 해가지고 수사도 무마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김영남 증인은 모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저희는 박상현 검사가 지금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믿을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박상현 검사는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수사 진행 상황 다 보고를 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어진 국정조사 청문회를 보셨습니까? 진실을 외면한 검찰의 무리한 시나리오가 그 밑바닥부터 처참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 선서조차 거부한 채 복도에서 취재진과 설전을 벌이는 현직 검사의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가 없는 선서를 거부한 것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짜놓은 틀이 거짓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방조범으로 형을 낮춰주겠다는 식의 회유 정황이 담긴 녹취와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을 만났다는 억지 주장들은 이번 수사가 누군가를 겨냥한 추악한 기획이었음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 사태가 검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윗선에서부터 치밀하게 내려온 하명 수사라는 거죠. 하지만 박상용 검사의 실체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어떻습니까? 그를 앞세웠던 윗선들은 이제 본인들의 안위만을 위해 파렴치한 꼬리 자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사법 정의는 검찰의 손을 떠났습니다. 국가 권력이 특정 정치인을 매장하기 위해 수사권을 거래의 도구로 삼았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이른바 검찰 특수부식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특검을 통해 그 진짜 몸통이 누구인지 어떤 설계를 했었는지 낱낱이 지켜봐야겠습니다. 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